코스피가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소리가 들려오죠. 가만히 있으면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기분.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이미 늦은 건가? 20년간 주식만 해온 전업 투자자가 있습니다. 24살에 시작해서 5년은 돈을 잃었고 지금은 월 1억을 법니다. 그가 말합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이 자신이 처음 투자하던 그때와 똑같이 닮았다고요. 40년 치차트를 펼쳐놓고 그가 지금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명확하게 답을 드립니다. 40년 치 지수 차트를 펼쳐놓고 보면 하나의 법칙이 보입니다. 급등 뒤에는 반드시 급락이 온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코로나 때 기억나시죠? 2020년 주식시장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주변에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카카오톡 단체방마다 주식 이야기뿐이었고 치킨집 사장님도 택시기사님도 다 주식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가 유행했죠? 2차 전지요. 에코프로, LG에너지솔루션 관련주만 사면 돈이 됐습니다. 매일 상한가가 터졌어요. 사기만 하면 올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1년 넘게 하락장이 이어졌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고점 대비 70%, 심한 건 90%까지 빠졌습니다. 거래 정지된 종목도 있었고요. 차트가 반토막이 아니라 열토막이 난 거예요. 그때 고점에서 산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본전을 못 찾은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계좌를 열어보기도 싫다는 분들이 많아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까먹는다는 겁니다. 시장이 오를 때는 영원히 오를 것 같거든요. 5천 간다, 6천 간다 이런 말들이 쏟아지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급등한 만큼 급락이 와요. 지금의 상승세만 보고 흥분하면 안 됩니다. 과거 패턴을 알아야 현재 위치가 보이고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과거 패턴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급등 후에 한번 쉬어가는 구간이 있어요. 숨 고르기를 하는 거죠. 조정을 받으면서 열기를 식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오르는 2차 상승이 나타납니다. 지금이 딱 그 흐름이에요. 1차 상승 후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간에 있는 겁니다. 이 2차 상승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전문가의 예측은 코스피 4,000포인트입니다. 지금이 3,000 초반대니까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무조건 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요. 여기서 중요한 건 4천이 목표가 아니라 경계선이라는 겁니다. 4천에 가까워지면 오히려 발을 빼야 해요. 목표 수익금을 낮추고 주식 비중을 줄이고 보수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021년 고점 때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그때도 시장이 환호했어요. 코스피 4천 간다, 5천도 간다 했죠. 유튜브마다 장밋빛 전망이 넘쳐났습니다. 그 환호 속에서 올라탄 사람들이 지금까지 물려있는 거예요. 시장이 축제 분위기일 때 함께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 차분하게 현금화를 준비해야 해요. 남들이 흥분할 때 나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요. 상승 여력이 남아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상승이 끝나는 지점을 미리 정해두세요. 감정이 아니라 계획으로 매도하는 겁니다. 4천을 기억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분기점이 생깁니다. 이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지금 새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먼저 기존 보유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당신이 이미 주식을 들고 있다면 지금 수익권이죠? 그렇다면 굳이 당장 팔 필요 없습니다. 홀딩하면서 추세를 즐겨도 돼요. 왜냐하면 지수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거든요. 드라마처럼 어느 날 갑자기 반토막 나는 게 아닙니다. 고점에서 바로 곤두박질 치는 게 아니라 등락을 반복하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반등도 주고요. 그래서 고점 신호가 명확해질 때까지는 버텨도 괜찮아요. 2017년 상승장 때 한 전문가가 하락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1년 더 올랐던 사례도 있습니다. 섣불리 팔았다가 더 오르는 걸 보면 그것만큼 속 쓰린 일도 없잖아요. 아, 그때 왜 팔았지? 이 후회가 밀려오는 거죠. 하지만 신규 진입자는 다릅니다. 지금 시장에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해요. 기대 수익률을 낮게 잡으셔야 합니다.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서 물릴 리스크가 존재하거든요. 지금 사서 10% 먹겠다? 가능은 해요. 근데 20%, 30% 물릴 수도 있다는 걸 감수해야 합니다. 명확한 위험 신호가 뭐냐고요? 지수가 10% 이상 빠지고 2달 넘게 반등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신호가 뜨기 전까지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너무 공격적으로 베팅하지 마세요. 운명이 엇갈리는 건 결국 진입 타이밍입니다.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들의 차트를 한번 보세요. 뭔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2년 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하던 그때 모습과 똑같습니다.
가파르게 치솟는 각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연일 상한가를 치는 패턴, 데자비예요. 원전, 반도체, AI, 로봇, 요즘 핫하다는 테마들이죠. 유튜브에서도 주식 커뮤니티에서도 이 종목들 이야기뿐입니다. 지금은 사기만 하면 오르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사면 나도 부자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근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올라간 건 언젠가 내려와요. 그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2차 전지 때처럼 폭락합니다. 70%, 80% 빠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한 달이면 반토막 나고 두 달이면 계좌가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게 있어요. 그 회사가 진짜 돈을 벌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재무제표를 열어봐야 합니다. 매출이 얼마인지, 순이익이 있는지, 주가에 비해 적정한 수준인지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해요. 남이 좋다고 하니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판단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귀찮으시다고요? 그러면 지금 무리해서 들어가지 마세요. 현금을 아껴두세요. 하락장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량주나 ETF를 싸게 줍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이에요. 그래도 소외감이 견디기 힘드시다면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만 넣으세요. 소액으로 시장 감각을 익히는 정도로 참여하는 겁니다. 고점에서 물리면 돈만 잃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잃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못 돌려받거든요. 지수가 4천을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언론이 들썩입니다. 5천 간다, 6천 도 간다. 증권사 리포트마다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지금 안 사면 늦는다고 말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참지 못하고 뛰어듭니다. 여기서 안 사면 바보 같잖아요. 적금 깨서 넣고 대출 받아서 넣고 그렇게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립니다. 35살 이 대리가 있다고 해볼게요. 2021년 상승장 끝물에 현대차를 샀어요. 모두가 전기차 시대라고 외칠 때였죠. 미래 먹거리라면서요. 근데 그 후로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본전이 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10년이에요. 이 대리가 45살이 되어서야 겨우 원금을 회복하는 겁니다. 30대의 황금기를 통째로 날린 거예요. 결혼 자금으로 쓸 수도 있었고 내 집 마련에 보탬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 10년 동안 복리로 굴렸으면 얼마가 됐을까요? 계산하면 더 아픕니다. 고점에 물린 돈은 그냥 잠든 돈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벌 수 있었던 기회비용까지 전부 잃는 겁니다. 지금 특정 섹터를 안 들고 있어서 소외감 느끼시나요? 그 소외감에 휘둘려서 지금 들어가면 5년 전과 똑같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진짜 고수들은 남들과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락장에서는 언제 오를지를 고민하고 상승장에서는 언제 빠질지를 고민해요. 역발상이라고 하죠. 이게 말로는 쉬운데 실천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하고 있죠? 더 오를 종목을 찾느라 혈안이에요. 뭘 사야 대박이 나나? 다음 테마가 뭐지? 이것만 생각합니다. 커뮤니티에서 정보 찾고 유튜브 추천주 보고 바쁘게 움직이죠. 하지만 진짜 투자자는 다르게 움직여요. 이 파티가 언제 끝날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올해 4월부터 지수 상승을 예측했어요. 남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이미 기회를 포착하고 준비했던 겁니다. 다들 안 된다고 할 때 조용히 매수 버튼을 눌렀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군중과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대중이 무서워할 때 샀고 지금 대중이 환호할 때 빠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해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하지 마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그 시간에 2년 전 하락장을 복귀하세요. 그때 어떤 신호가 있었는지, 어디서 샀어야 했는지 되돌아보는 겁니다. 바닥에서 어떤 시그널이 나왔는지 공부하세요. 그래야 다음 사이클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올라탄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이미 탔고 당신의 기회는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바닥은 어떻게 알아보냐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터지는 양봉을 찾으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양봉은 주가가 오른 날의 캔들이고 거래 대금은 그날 얼마나 많은 돈이 오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주식 앱에서 차트 보면 밑에 막대 그래프로 나오잖아요. 바닥권에서 갑자기 거래 대금이 확 늘어나면서 양봉이 딱 뜨는 날이 있어요. 평소 대비 몇 배나 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오르는 거죠. 그게 신호입니다. 누군가 큰 손이 들어왔다는 뜻이거든요. 세력이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누군가가 본격적으로 매집을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급등한 원전, 반도체, AI, 로봇 섹터들 있잖아요. 이것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온 시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잡은 사람들이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신호가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대장주가 지수보다 먼저 강해지는 시점입니다. 지수는 아직 바닥을 기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먼저 반등하기 시작하면 그게 시장 전체가 돌아설 신호일 수 있어요. 대장주가 먼저 움직이고 나머지가 따라오는 패턴이 많거든요. 이런 방법을 알려줘도 실제로 해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의심만 하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정말 그런가? 하면서 망설이다가 오르고 나서야 아차 싶은 거죠. 1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 돈으로 직접 검증해보세요. 국내 시장에서 돈을 못 벌면서 미국 주식으로 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한국 시장은 별로니까 미국 가면 다르겠지. 그게 착각입니다. 시장이 바뀐다고 실력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안 되는 사람은 미국에서도 안 돼요. 결국 투자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종목만 바꾼다고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내 시장에서 소액으로 검증을 해보셔야 합니다. 100만 원을 준비하세요. 큰 돈 아니에요. 밥값 아끼면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걸 10만 원씩 10개 종목에 나눠서 사보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하세요. 왜 이 종목은 오르고 왜 저 종목은 내리는지 스스로 분석하는 겁니다. 뉴스를 보고 재무제표를 보고 차트를 보면서 경험을 쌓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배우고 잃어도 배웁니다. 이 과정 없이 큰 돈을 넣으면 반드시 깨져요. 국내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나면 그때 미국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미국 시장은 거래 대금이 풍부하고 안정적이에요. 변동성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시장이죠. 기본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기회의 땅입니다. 미국 투자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전 세계 1등 기업, 대장주 위주로 사세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요. 그리고 길게 가져가는 겁니다. 자꾸 누군가에게 뭘 사야 하냐고 묻지 마세요. 그 질문 자체가 준비가 안 됐다는 증거예요. 진짜 부자들은 절대로 몰빵하지 않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한 곳에 전 재산을 다 넣는 법이 없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월 1,000만 원 이상 버는 고수익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시장이 출렁여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10% 빠져도 담담해요. 왜 그럴까요? 항상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을 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좋아합니다. 싸게 더 살 수 있으니까요. 할인 행사가 열린 거죠. 반면 일반인들은 어떻습니까? 10년, 20년 모은 전 재산을 주식에 다 털어 넣어요. 이번에 한번 크게 해보자 하면서요. 대출까지 받아서 넣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5%만 빠져도 멘탈이 흔들립니다. 밤에 잠을 못 자요. 수시로 주식 앱을 열어봅니다. 화장실 갈 때도 보고 밥 먹다가도 봅니다. 왜냐하면 더 살 돈이 없으니까요. 빠지면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공포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게 더 심해져요. 젊을 때는 잃어도 다시 벌면 됩니다. 시간이 있으니까요. 근데 50대, 60대가 되면 저축 여력이 줄어들어요. 월급에서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진 씨들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져요. 그 압박감이 정상적인 투자를 방해합니다. 공포에 질려서 바닥에서 팔아버리거나 조급해서 고점에서 사버리거나요. 현금이 있으면 달라요. 폭락해도 더 살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멘탈을 지키면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0% 법칙이에요. 전체 자산의 30%만 주식시장에 넣으세요.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고요? 30%는 하락장 대비 추가 매수용으로 남겨두고 40%는 예비 현금으로 보유하는 겁니다. 30, 30, 40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면요. 시장이 오르면 30%가 수익을 내니까 소외감을 안 느껴요. 남들 돈 벌 때 나도 번다는 심리적 안정이 생깁니다. 주변에서 주식 이야기할 때 나도 끼어들 수 있죠. 그리고 시장이 빠지면 추가 매수용 30%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싸게 살 기회가 오히려 반가워지는 거예요. 조바심을 안 내도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이 가능한 구조인 거죠. 소득이 적은 분들일수록 소외감을 더 크게 느끼거든요. 월급이 작으니까 투자 수익이라도 내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몰빵을 합니다. 있는 돈 다 넣고 없는 돈도 빌려서 넣어요. 신용대출 받아서 주식 사는 분들도 있죠. 이게 고점에서 물리는 지름길입니다. 조급할수록 잃어요.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투자 원금의 크기는 실력에 비례해서 늘려야 합니다. 100만 원으로 10% 수익을 내본 사람이 200만 원을 굴려야 해요. 200만 원으로 검증이 되면 그때 500만 원으로 늘리는 거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큰 돈을 굴리면 재앙이 됩니다. 실력이 먼저예요.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조바심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역설적이게도 제대로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원칙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한 가지 명심하세요. 100만 원으로 110만 원을 못 만드는 사람은 10억을 줘도 1억을 못 법니다. 돈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실력이 문제입니다. 작은 돈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모르면 큰 돈으로도 못 내요. 오히려 더 크게 잃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스스로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세요. 언제 사고, 언제 팔지, 손절은 어디서 할지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남들의 수익 인증에 흔들리지 마세요. SNS에 수익 인증 올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보면 마음이 급해지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잃었는지는 안 보여줍니다. 수익 날 때만 자랑하고 손실 날 때는 조용해요.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큰 수익을 쫓지 마세요. 시장에 참여하면서 경험을 쌓으세요. 다가올 기회를 차분히 준비하는 겁니다. 롱런하는 투자자는 한 방을 노리지 않아요. 꾸준히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